안녕하세요. 2025학년도 10월 모의고사 미적 해설 강의입니다. 그동안 매번 30번보다 28번이 좀 더 어려운 느낌이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28번이 좀 할만하고 30번이 훨씬 세네요. 약간 그게 좀 다르고 문제들이 약간 너무나도 정석적인 평가원스러움, 그러니까 몇 년 전까지의 되게 정제되어 있고 그런 느낌의 문제들이어가지고 요즘에 평가원들은 죄다 별의별 거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문제가 되게 퀄이 나쁘지 않아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3번은 사실 그냥 정답 바로 보자마자 오죠?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둔 다음에 5 하면은 이거 1이고 요거 1이니까 5가 되지 않을까? 쉽게 넘길 수 있고요. 2번은 이제 얘가 간만에 나온 유형이긴 한데 급수를 이용한 정적분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익숙하지 않은 학생한테는 굉장히 오씨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랬을 거야 아마. 근데 이제 이런 문제 되게 익숙하고 기출을 꾸준히 풀어왔고 이런 친구들한테 아마 어렵진 않았을 텐데 보시면은 n으로 나눠줘야죠, 분자랑 분모를. 그래가지고 n분의 1꼴이랑 n분의 k꼴을 만들어주는 게 핵심인 것이고, 자 n으로 분자 분모를 나눠주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2 플러스 n분의 k분의 n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사실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정적분하고 급수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면은 이제 n분의 k를 x라고 논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0부터 1까지 2 플러스 x분의 1 dx 요렇게 바뀔 수가 있죠. 이게 뭔 소린지 모르는 친구들은 공부를 많이 덜 한 거고 알아야 됩니다, 당연히. 자, 그렇다면 얘는 ln의 2 플러스 x를 0에서부터 1까지 적분한다. 그래서 ln의 3 빼기 ln의 2, 얘는 ln의 2분의 3, 이런 식으로 풀 수가 있겠죠. 오랜만에 나와서 아마 처음에 당황했을 사람도 있긴 할 것 같아. 자, 다음에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야 등차 수열이라는 거는 우린 이걸 보자마자 이 an이 1차식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심지어 공차가 1차 항의 개수인 그런 1차식인 거지. 자, 그 등차 수열에 대해서 요걸 만족을 한다. 오케이. 자, 그렇다면 당연히 이제 유리화를 해주는 게 맞겠죠. 무한대로 갈 때. 이제 여기다가 요거를 분자 분모에 곱해 주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분자는 2n이 살아남을 거고 분모에 그대로 요렇게 있겠지? 얘가 이제 3분의 1인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이제 요 an이 dn 플러스 c꼴이란 말이야. 근데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어차피 최고차항의 개수만 가지고 보면 돼요. 얘는 이제 dn꼴일 거고 얘는 어차피 2n은 딱히 의미가 없어. 얘가 2차식이기 때문에 그럼 an 제곱을 생각을 했을 때 얘는 어떻게 됩니까? dn의 제곱꼴인데 루트 씌우니까 어차피 얘도 그냥 dn꼴이죠. 그러니까 최고차항만 계속 보면은, 자 그렇다면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dn 플러스 dn 분의 2n, 얘가 3분의 1이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d가 3이 될 거야. 구하는 게 공차 아니었나? 그렇죠. 정답은 3입니다. 요것도 오랜만에 나오는 유형이지. 옛날 같은 경우엔 진짜 맨날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잘 안 나오더라고. 원래 그 미적분 같은 경우에 뭐 26번은 항상 요런 뭐 입체 도형 적분하는 거 나오고, 27번은 그막 무한등비급수 나오고, 28번은 그 삼각함수의 극한 3도 극 나오고, 막 맨날 거의 고착화 됐었었는데 요즘에는 그렇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옛날 느낌으로 돌아간 느낌이 많이 들어요. 아무튼 이런 거는 이것도 어렵지 않죠. x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이 모두 정사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요 함수값, 그 함수값을 제곱한 것이 이 단면의 넓이가 될 것이고, 그거를 2분의 1에서부터 1까지 적분하시면 되겠지. 자, 그렇다면 x는 t에서의 단면의 넓이를 구해 보겠습니다. 자, x는 t에서의 함수값이 그럼 몇이에요?
여기 써 있잖아. 함수값은 2 루트 t에 2의 마이너스 t 제곱승. 그쵸? 자, 그럼 이거를 제가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얘를 제곱을 해야겠지. 이 친구 제곱하면은 4t에 2의 마이너스 2t 제곱승. 얘가 단면의 넓이입니다. 그럼 얘를 이제 2분의 1에서부터 1까지 적분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럼 4는 뭐 아니다, 그냥 이렇게 하자. 이거 어떻게 적분해요? 딱 봐도 치환 적분 느낌이 좀 들지? 아이고, 너 왜 바뀌냐? 얘를 x라고 치환한다면,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t의 제곱이 x니까 마이너스 4t가 dx dt가 되고, dt는 dx 마이너스 4t가 돼서, 그리고 심지어 2분의 1을 대입을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에다가 이렇게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로 갈 것이고, 마이너스 2 곱하기 1에 제곱해가지고 얘는 마이너스 2로 갈 거잖아. 자, 그렇다면 적분 구간까지 다 봤으니까 이제 생각을 해주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에 마이너스 2, 그리고 지금 얘랑 지워지면서 이제 마이너스에 2의 x승 dx 요렇게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이거는 마이너스 2에서부터 마이너스 2분의 1까지의 2의 x승의 dx가 되는 거고, 뭐 이거 적분해주면은 그냥 이게 정답이 되겠네. 정답은 4번이고요. 그냥 너 적분할 수 있니? 너 치환 적분할 줄 아니? 그냥 그거 물어보고 있는 문제고 어렵지 않습니다. 27번을 보시면요, 이제 얘가 계산이 막 좀 깔끔하진 않은데, 약간 뭐라 해야 되지? 한번 헷갈리기 시작하면은, 계산이 좀 꼬이기 시작하면은 한두 끝도 없이 꼬이는 그런 느낌? 근데 문제 난이도 자체가 막 어마어마하게 어렵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27번 같은 경우에 3점짜리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괴랄한 것들이 간혹 나왔었는데, 얘는 그렇진 않습니다. 일단은 조건을 보시면 A랑 B는 서로 Y는 X 대칭이에요. 그리고 모두 1보다 큰 값이고, 뭐 K는 뭔지 모르겠지만 마이너스 1보다는 작고, 그리고 곡선이 있는데 이 C가 요런 곡선이잖아. 전 이걸 보고 딱 X랑 Y랑 서로 뒤바꿔도 전혀 문제가 없네? 얘는 Y는 X의 대칭인 그런 곡선이구나. 일단 그 생각이 들기는 했어. 심지어 이 두 점도 Y는 X의 그 대칭이잖아. 그럼 뭔가 그것들을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일단 제 첫 번째 생각이었고요. 우리가 접선을 지금 구해야 되기 때문에 접선을 구하기 위해서 어쨌든 미분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요 C를 음함수의 미분법을 이용해 가지고 미분을 해보겠습니다. 자, C 위의 점 x, y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얘는 어떻게 계산돼요? 2x에다가 빼기 y 빼기 x의 dy dx 더하기 2y의 dy dx, 너가 0이 되고요. 그러면 2x 빼기 y는 x 빼기 2y의 dy dx가 되니까 dy dx는 2x 나누기 y x 빼기 y, 이때 x는 2y가 되면 안 됩니다. 요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2a 빼기 b 나누기 a 빼기 2b,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2b 빼기 a 빼기 2b. 이제 뭔 소리야, 미안해. a 빼기 2b가 아니라 b 빼기 2a, 요렇게 되겠지? 오케이. 자, 그렇다면 y는 x 대칭이라는 걸 제가 이용을 할 건데, a랑 b도 y는 x 대칭이고 요 곡선도 y는 x 대칭이잖아. a랑 b가 y는 x 대칭이라는 거는 그림을 그려봤을 때 이 선분 a, b는 무슨 곡선 위의 점이에요? 아니, 무슨 직선 위의 점이에요? a 있고 b 있으면 얘는 당연히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선분을 가지겠지. 그치? 자, 그렇다면 AB가 2루트 2니까 요런 거는 이제 수원에서도 많이 등장하는 테크닉인데,
테크닉이라고 건 아니지. 당연히 발견해야 되는 거지. 1대 1대 루트 2 비율에 따라서 얘가 2 루트 2니까 이거 2 이거 2야. 아 오케이. 그러면은 A가 아까 A, B였으니까 B는 A에서부터 이만큼 간 거, B에서부터 이만큼 내려온 거. 그쵸? 근데 이게 B, A였잖아. 아 오케이. 그러면은 B가 A 플러스 2가 되면 되겠네. 이걸 여기다 대입해주면은 나는 B를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어요. A만 가지고 따져볼 거야. 그쵸? 뭐 어렵지 않습니다.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얘는 2A 빼기 A 플러스 2 요렇게 될 거고, 얘가 A 빼기 2에다가 마이너스 A 빼기 4가 돼가지고, 아 마이너스 앞으로 빼버리면은 요렇게 나오겠구나 하는 거죠. 그치? 그리고 B에다가도 똑같이 대입을 해봐도 되는데 굳이 똑같이 대입 안 하고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했잖아.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점 A랑 점 B는 서로 y는 x축 대칭이야. 그리고 요 곡선 C라고 하는 것도 y는 x축 대칭이야. 그러면은 두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도 y는 x 대칭이겠지. 그러니까 두 직선이 y는 x 대칭이라는 얘기는 둘의 기울기를 곱했을 때 1이 돼야겠죠. 그치? 자, 그래서 둘이 역수관계예요.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둘이 역수관계니까 마이너스에 a 빼기 2분의 a 플러스 4 이렇게 그냥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됐지? 자, 그렇다면 A에서의 접선이 X축하고 이루는 각을 제가 뭐 알파라고 줄까요? 그러니까 그림을 대충 그려보면은 얘가 A의 범위에 따라서 얘가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고 그걸 모르는데 대충 그려보면 뭐 이렇게 얘가 뭐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고 얘가 B에서의 접선이라 생각을 했을 때 얘가 알파, 요게 베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둘이 이루고 있는 요 세타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알파 빼기 베타에다가 절대값 씌운 값일 거 아니야? 알파가 더 큰지 베타가 더 큰지는 지금 모르는 상황이니까. 자, 그래서 A가 A에서의 접선이 X축하고 이루는 방향을 이루는 각도를 알파라고 두고 B에서의 접선이 X축의 양의 방향하고 이루는 각의 크기를 베타라고 뒀을 때 이제 탄젠트 알파, 탄젠트 세타 얘는 지금 몇으로 나와 있어요? 3분의 4죠. 원래 같았으면은 탄젠트에 절대값의 알파 빼기 베타 이렇게 쓰는 게 맞는데 이 절대값이 사실은 밖으로 삐져나와도 상관이 없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거를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요게 3분의 4인 거니까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이제 야 1풀탄탄 탄마탄 알죠?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그리고 탄젠트 알파 빼기 탄젠트 베타 라고 했을 때 얘가 3분의 4잖아. 절대값 쉬운 게. 근데 사실 아까 얘기했듯이 탄젠트 알파랑 탄젠트 베타는 서로 곱했을 때 1이에요. 역수관계야. 아,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탄젠트 베타는 이렇게 쓸 수 있으시겠습니다. 맞죠? 그럼 이제 이게 2분의 1인지 마이너스 2분의 1인지를 뭐라는 거야. 그러니까 3분의 4인지 마이너스 3분의 4인지 그 둘 중에 제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 이제 편의를 위해서 탄젠트 알파를 x라 두겠습니다. 그러면은 2분의 x 빼기 x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고 사실은 내가 지금 탄젠트 알파를 x라고 뒀지만 탄젠트 알파는 이런 식으로 아주 버젓이 a에 대한 식으로 나와 있잖아. x는 마이너스 a 플러스 4분의 a 마이너스 2라고 나와 있는데 요 값이 x가 범위가 있을 거 아니야. 이거는 결국에 유리함수식이에요. 요 x에 대한 식은 얘를 이렇게만 바꿔줘도 사실은 바로 눈에 보이는 거 아니야. 똑같은 모양이잖아. 얘는 유리함수식일 것이고 그러면은 요 a의 값에 대해서 x의 값이 가능한 그 범위가 정해져 있겠지. 그러면 제가 그거를 가지고 이 방정식을 풀어주면 되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요 유리함수는 x축 점근선 a는 마이너스 4 y축 점근선 뭐 여기서 x겠지? 얘는 마이너스 1 그쵸?
그리고 a에다가 0을 대입했을 때 0을 대입했을 때 값이 2분의 1이니까 요렇게 생기셨을 거야. 그랬을 때 a의 범위가 1보다라는 크다라고 나와 있네요. 나는 이만큼을 볼 거란 얘기야.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의 좌표가 대입했을 때 5분의 1 아니야? 1,5분의 1? 그리고 여기 점근선이니까 쭉 마이너스 1로 무한히 가까워질 거야. 그러니까 x값의 범위가 일단은 마이너스 1하고 5 사이의 값을 가집니다. 요 범위를 가지고 이 방정식을 풀어볼 거예요. 오케이? 첫 번째로 x 빼기 x분의 1 얘가 3분의 8일 경우 얘는 이제 3x를 양면에 곱해주면 3x 제곱 그리고 빼기 8x 빼기 3은 0 이렇게 되시겠죠? 자, 그리고 3, 1, 1, 3 빼기니까 3x 플러스 1에 x 빼기 3은 0이다. x는 마이너스 3분의 1 or 3. 근데 이제 x 값이 잠깐만 나 5라고 썼니? 나 바본가 보다. 야 5분의 1인데 5라 쓰면 어떡해. 5분의 1이죠? 미안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지금 마이너스 1에서부터 5분의 1 사이의 값으로 해당될 수 있는 거는 얘밖에 없어요. 얘가 안 돼요. 그치? 두 번째로 x 빼기 x분의 1이 마이너스 3분의 8일 때 얘는 3x 제곱 플러스 8x 빼기 3은 0이다. 3, 1, 3, 1 마이너스 1로 붙겠지. 3x 빼기 1에다가 x 플러스 3인데 x는 3분의 1 또는 마이너스 3이죠. 여기에 해당되는 게 없어요. 안 돼? 안 돼. 너 돼. x는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자, 그렇다면 이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인 거니까 뿔뿔 잡고 3a 빼기 6은 a 플러스 4 2a는 10이니까 a는 5입니다. 오케이? a가 5 그러면은 a가 5였으니까 b의 값은 몇이야? 아까 b가 a 플러스 2였잖아. 그래서 5, 7 잡으면 되고요. k 값은 잊혀져 있었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값으로서 이제 a, b라고 하는 즉 5, 7이라고 하는 이 점이 얘 위에 점이야. 그러면 이제 이거를 대입해주면 되겠죠. 25 빼기 35 더하기 49 더하기 k는 0 k는 마이너스 39네요. 끝났네. 마이너스 39 더하기 5 더하기 7은 마이너스 27입니다. 사실 3점 치고는 좀 많이 헤비하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잖아. 미적인데 꼬우면 확통 기하했어야지. 그쵸? 수능 때는 부디 27번은 좀 쉽게 나오기를 바라면서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8번이 아까 얘기했듯이 좀 할만해. 그래도 진짜 좀 그나마 괜찮아. 이번 9평 28번이 좀 너무 어려웠어가지고 얘는 그래도 물론 어려운 거는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나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fx가 있어요. 근데 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0보다 커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거야. 뭔가 되게 보통은 이렇게 접하는 게 나오거나 두 점에서 만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오는데 얘는 그렇진 않네요. 안 만나는 거네. 상수 k에 대해서 함수 gx를 요렇게 놓습니다. 생긴 건 짜증나요. 근데 하지만 여기에서 뭐든지 우린 다 할 수가 있어. 심지어 얘 적분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gx가 적분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식을 제가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gx가 어떤 식인지 내가 쓸 수가 있어. 보통 이렇게 나온 식은 적분이 안 돼가지고 막 g 프라임 x만 가지고 봤어야 되는데 얘는 그렇지가 않아.
먼저 G'X를 먼저 보긴 할게요. 그래도 F'X ln의 fx가 돼가지고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fx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정의가 제대로 되는 거겠지. 뭐 아무튼 gx가 x는 a에서 극대 또는 극소인 모든 a를 작은 수부터 크기수로 나눈, 이거 어디선가 많이 봤던 그런 문제 유형이긴 합니다. 이걸로 나열하면은 딱 3개 존재하신다고 하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저희는 이거를 대칭성을 이용을 할 거예요. 무슨 소리냐? G'X가 다시 쓸게. F'X에다가 ln의 fx거든. 근데 fx는 요 값을 제가 p, q로 둬가지고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이기 때문에 x 빼기 p의 제곱 더하기 q라고 둘 수 있어요. 얘는 x는 p의 선대칭이야. 자, f'x는 p, 0의 전대칭이야. 맞죠? ln fx는 fx가 x는 p의 선대칭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전체도 x는 p의 선대칭이야. 그렇죠? 이거 합성함수의 대칭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p, 0의 점대칭이네랑 x는 p의 선대칭이네랑 곱했어. 그 곱한 놈은 뭐가 돼요? 마찬가지로 p, 0의 점대칭입니다. 그러니까 G'X가 p, 0의 점대칭이고, 약간 정확하게는 뭔지 모르겠지만 나 막 그릴 거야. 이렇게 생긴다는 거겠지. 이게 G'X야. 여기가 p, 0일 것이고, 뭐 얘가 p 플러스 알파, 뭐 0. 얘가 p 빼기 알파, 0.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봐봐. gx의 극점이 3개 존재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그린 이유가, 이거 먼저 얘기했었는데 소리. 극대 또는 극소인 모든 a가 3개밖에 없기 때문에 G'X의 부호 변동점이 3개밖에 없어야 되는 거고. 근데 심지어 이 친구는 극점이 홀수개니까. 근데 점대칭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이렇게 생길 수도 있지. 이렇게 생길 수도 있지만 아무튼 이렇게 P에 대해서 대칭인 두 지점에서 극점을 가지고 그때 요 값이 각각 뭐 A라고 나와 있나? A1, A2, A3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됐나요? 물론 이렇게 볼 수도 있어. fx가 이렇게 생겨먹은 놈이잖아. 근데 G'X의 부호 변동점이 이거가 0이 될 때랑, 그러니까 이거의 부호 변동점이랑 이거의 부호 변동점, 이걸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건데 F'X가 0이 되는 지점은 x는 p밖에 없어. 그리고 그때 부호 변동이 생기죠. 그리고 ln fx가 0이 되려면은 fx가 1이 되어야 되는데 그때는 요렇게 생겨 먹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해봤자 ln fx에서 나올 수 있는 부호 변동이 2개밖에 없는데 그 2개가 모두 부호 변동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극점이 3개가 될 수 있는 거잖아. 뭔 말인지 알겠어요? f'x가 0이 되는 지점이랑 ln fx가 0이 되는 지점은 처음에는 그냥 극점이 될 수 있는 후보야. 근데 후보가 최대 3개야. 근데 극점이 3개래. 그럼 그 후보가 모두 당선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는 각각의 우리가 알고 있었던 f'이 0이 되는 지점, fx가 1이 되는 지점, 또 한 번 더 1이 되는 지점, 이 3개가 싸그리 다 극점이 돼야 돼요. 근데 잘 보시면 이거 이차함수의 대칭성에 의해서 당연히 A1하고 A3은 A2의 대칭일 수밖에 없죠.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게 핵심이라는 거. 자, 오케이.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봤을 때 이제 어디가 극대고 어디가 극소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이걸 기준으로 볼까? 요 지점을 x가 p 마이너스로 갈 때 fx의 ln의 fx라고 하는 놈의 부호는 fx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생겼잖아. p 마이너스야 fx 마이너스야. 아니 f 프라임 x가 마이너스야. 맞죠? 그리고 ln의 fx는 fx 값이 1보다 작아요. 이렇게 있었으니까 정확하게 몇인지는 모르겠지만 1보다 작잖아. 그럼 ln의 fx도 음수겠지. 얘는 플러스예요. 반대로 x가 p 플러스일 때는 f 프라임 x ln의 fx가 얘는 달라지는 거 없고 얘가 플러스가 돼가지고 전체 마이너스가 됩니다. 아 그래서 x는 p를 기준으로 했을 때 g 프라임 값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고 있으니까 이 지점에서 극대야. 아 내가 그린 게 맞구나. 그렇다면 g 프라임 x가 이렇게 생겼으니 나는 gx에 대한 개형도 대충 그릴 수가 있죠. 어떻게 생겼겠어? 이렇게 생겼겠지. 정확하게 여기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gx는 이런 식으로 x는 p에 대해서 선대칭일 것이고요. 그쵸? 여기가 a1 즉 a2 여기가 a3일 것이야. 그쵸? 자 그런데 조건 가를 보시면 지금 난 여기 있는 걸 진짜 앵간히 다 쓴 것 같거든? 지금 당장 보기에는 그 조건으로 넘어가 보면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x가 0보다 크거나 같대요. 근데 놓치기 쉬운 거 하나 있어. gk가 0이죠. 모든 실수 x에서 gx는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근데 k에서는 0이 확정이 돼 있어. 이게 무슨 말이야? 만약에 x는 k에서 이렇게 부호 변동이 생긴다면 얘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무조건 접하면서 올라가야 돼. 뭐 꼭 미분 가능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부호 변동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죠. 잘 봐. 그게 가능한 지점이 어디밖에 없어.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가 정확히 x축이야. 그리고 지금 당장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k가 a1일 수도 있고 a3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알 수 있죠. k가 a1이라고 해도 a3이라고 해도 공통점 하나 있잖아. 해당 지점에서 fk는 1입니다. 여기 나왔던 그 값이 ln의 fx가 0이 되는 그런 지점에서 만들어진 거였잖아. 그러니까 둘 중에 어디가 k인지는 지금 당장 몰라도 fk가 1이라는 건 알 수 있다는 거지. 그죠? 자, 이제 gx를 쓸게요. 어쩔 수 없이 써야 되거든. 이거 계산해야 되거든요. gx는 k부터 x까지의 뭐라 써있냐? f 프라임의 t의 ln ft겠지? 이거의 dt니까 요게 계산이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계산이 됩니다. 부분 적분하시면요. 이제 얘를 적분하고 그냥 쓰고 ft ln의 ft 이렇게 두고 빼기 k부터 x까지의 ft에다가 ft분의 f 프라임 t니까 아 이게 죽어버리고 남는 게 fx ln의 fx 빼기 fk ln의 fk 그리고 빼기 요만큼 한 묶음이고 빼기 이제 f 프라임 t만 남았으니까 그냥 말 그대로 fx 빼기 fk만 남을 거야. 굉장히 식이 복잡하고 더럽죠? 얘를 가지고 조건 나번도 더럽잖아? 두 개 합치면 약간 독과 독을 섞어서 무슨 약이 되는 것처럼
더러운 식하고 더러운 식을 섞으면 깨끗한 식이 나와요. 그쵸? 자, 조건 나를 보시면 A1에서부터 A3까지의 gx에 더하기 fx 왜 t처럼 되냐? 더하기의 fx 그다음에 빼기 fx에 ln의 fx 이렇게 쓰여 있잖아. 이거랑 비교해 볼래요? 이거 대입해 볼래? x가 포함된 식들 있잖아. 이거랑 뒤지고요. 얘랑 죽어요. 여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아니 뭔 소리야? 나 왜 k를 하고 있냐? k가 아니라 얘가 죽지. 그치? 그 남는 게 x는 다 죽어버리고 k밖에 안 남아. A1부터 A3까지에 남은 게 지금 뭐뭐 남았어? 이거랑 이거 남은 거 아니야? 저 식을 정리를 해주면 FK로 묶어줬을 때 잠시만 잠깐만 뭔가 부호를 실수한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 아 맞는 것 같아. 쏘리 헷갈렸네. 얘가 1 빼기 ln의 fk 이렇게 묶이고 변수가 x죠. k가 아니죠. 이게 몇이라는 거야? 2분의 3이야. 근데 방금 얘기했듯이 적분하는 변수가 x인데 들어있는 식은 k에 대한 식이네? 이거 x에 대한 상수네? 그러면 그냥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 A1하고 A3이 P를 기준으로 대칭인 요런 값들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생각을 해주면 지금 나오는 식은 FK에다가 1 빼기 ln의 FK 요거에 그냥 P 플러스 알파에서 P 빼기 알파를 빼준 요거를 곱해준 게 2분의 3이란 얘기예요. 그럼 이제 요게 죽고 2 알파에다가 FK에 1 빼기 ln F에 요게 2분의 3이다. 깔끔하게 나오시는 거죠. 아니 안 깔끔한데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깔끔해요. 왜? 아까 FK가 1이라며. 대입하면요. 2 알파에다가 곱하기 1 곱하기 1 마이너스 ln의 1이니까 1. 얘가 2분의 3이 되고 알파가 4분의 3이 나오십니다. 알파가 4분의 3. 자, 그래서요. 알파가 4분의 3이라고? 이 사이값이 4분의 3이야. 요 사이값도 4분의 3이야. 구하고자 하는 값은 이제 f의 a2니까 f의 p값을 구하라고 하는 건데 fx가 사실은 이렇게 생겨 먹었었고 얘가 y는 1이었고 여기 값이 이제 p 빼기 4분의 3 p 플러스 4분의 3인 거 아니야. 그러면 식을 x 빼기 p 빼기 4분의 3 x 빼기 p 플러스 4분의 3 그리고 더하기 1 이렇게 잡으면 되는 거죠. 그쵸? 여기다 이제 p 대입하면 답을 구할 수 있겠네. fp는 4분의 3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3 더하기 1 16분의 7 정답은 2번이고요. 이게 계산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잖아. 근데 이거를 문제를 잘 뜯어보면은 지금 P가 끝까지 정확히 어디 있는지 몰랐죠. 구할 수가 없지. 실제로 문제 조건을 봤을 때 극대극소의 상대적인 위치 그러니까 A1, A2, A3가
서로 대칭 관계에 있다라는 그 상대적인 위치만 중요했었지. x 값의 정확한 위치는 아무런 조건이 주어진 게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시작부터 요 p를 얘를 0,0으로 두고 얘를 알파, 0, 마이너스 알파, 0 이렇게 두는 게 훨씬 빨라요. 요렇게 두고 풀면 계산량도 줄고 실수도 줄고 시간도 줄고 좋습니다. 실제로 이런 테크닉을 쓰는 문제가 지금까지 기출에 많이 나왔었고 그래서 꼭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눈치가 빨라야 돼. 문제 조건에 지금 어디에 x값의 정확한 값이 나와 있어. 그런 조건이 전혀 없잖아. 이게 실제로 그래서 x축에 대한 값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물어보고 있는 것도 a2의 값, 그러니까 p의 값을 물어볼 수밖에 없었던 거지. 얘가 x값이 중요했으면 f1이나 뭐 f5나 이런 값들을 물어봤겠죠.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29번을 보시면 등비수열에 대해서 an 더하기 an 플러스 1 얘도 등비수열이죠. 그치?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일단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뭔가 이 사인의 2분의 n 파이라고 하는 거는 n에 따라서 사인 2분의 파이는 1, 사인 2 파이는 0, 사인의 2분의 3 파이는 마이너스 1, 사인 2 파이는 다시 0, 1, 0, 마이너스 0, 1, 0, 마이너스 0 계속 반복되는 그런 꼴이 될 것이고, 그럼 이거 두 개 곱해가지고 뭔가 등비수열의 값으로 나올 것 같다라 그런 생각은 들어요. 자, 그렇다면 an의 공비를 그냥 편의를 위해서 r로 두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bn을 an 플러스 1로 두고 얘를 그대로 본다면 얘는 초항이 a1 더하기 a2고요. 공비가 그대로 r인 등비수열이에요. 이건 굳이 일반항 안 써봐서, 그러니까 일반항 써봐서 계산 안 해봐도 이건 알고 있어야 돼요. 등비수열을 똑같은 개수만큼 묶어가지고 더해도 등비수열이 유지가 됩니다.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거 가지고 그냥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등비수열 합공식을? 근데 만약에 뭐 r이 1이거나 뭐 그런 경우도 따져봐야 되는데, 이게 5로 간다라고 하는 거는 이만큼이 ln에 이걸 때렸을 때 0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사실은 뭐 그냥 r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겠죠. 그쵸? 그래서 1 빼기 r 분의 a1 플러스 a2 너가 5로 가는 거고, 이 a1 플러스 a2는 사실은 a에다가 1 플러스 r을 곱한 거랑 같지. a는 이제 a1이랑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식을 정리를 해주면 a1 플러스 5는 5 곱하기 1 마이너스 r 이렇게 식 하나 구할 수 있어. 자, 두 번째로 제가 뭐 cn을 an 플러스 1 더하기 an 플러스 2 이렇게 두고, 그럼 얘는 마찬가지로 초항이 a2 더하기 a3이고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뭔가 좀 더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하긴 하겠지. 근데 보시면 아까 얘기했듯이 얘가 1, 0, 마이너스 1, 0, 1, 0, 마이너스 1, 0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그런 꼴이야. 그럼 얘를 곱하면 어찌됐건 간에 절대값이 뭐가 들어가든지 이거는 의미가 없겠지. 그렇지 않을까? 그럼 제가 이 절대값까지 합쳐서 그냥 한 번에 등비수열의 합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혹시 이해가 안 된다면 제가 그냥 쭉 써볼게요. a2 더하기 a3 맞죠? 이거 앞에 곱해졌으니까. 그 다음 두 번째 항은 의미가 없고, 세 번째 항 마이너스의 절대값에 a4 더하기 a5 그쵸? 그 다음에 다시 플러스 돼가지고 1이 곱해질 테니까 a6 더하기 a7일 것이고, 마이너스 뭐 a8 더하기 a9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제가 이거를 초항이 이 절대값을 포함한 이 친구고 지금 두 칸씩 떨어져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마이너스 플러스가 반복이 되잖아.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초항이 얘고요, 공비가 마이너스 r 제곱으로 마이너스 r 제곱인 등비수열의 합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어차피 절대값 씌우면 전부 플러스니까 얘 플러스 이거 플러스 이거 플러스 이거 플러스인데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앞에 바뀌고 있는 거잖아. 그럼 부호가 계속 바뀌고 있는 거고 두 칸씩 떨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공비를 이렇게 둘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또 한번 등비수열 합공식 생각을 해주시면 1 플러스 r 제곱. 물론 r의 범위가 그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r 제곱의 범위도 이 범위 안에 들어가겠죠. 뭐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고 그러지 않을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1보다는 크겠다.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0보다 작거나 같겠죠. 아무튼 어쨌든 이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 범위에 들어가 있으니까 상관없는 거고 1 플러스 r 제곱 분의 초항 절대값에 ar에 더하기 ar 제곱. 근데 얘는 절대값에다가 a의 1 플러스 r에다가 r 곱한 거 잠깐만 맞지 그치? 그리고 1 플러스 r 제곱 얘가 2인 거죠. 앞서 우리가 구해놓은 거 뭐 있어? 이거 대입해. 요게 5의 1 빼기 r로 딱 바뀌겠네? 뭐야? 그럼 그냥 절대값에다가 5r에 1 마이너스 r 분의 요게 2가 된다는 얘기죠. 케이스 분류 합시다. 첫 번째로 5r에 1 빼기 r 너가 2 플러스 2r 제곱.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5r 빼기 5r 제곱이 2 플러스 2r 제곱이니까 7r 제곱 빼기 5r 플러스 2는 0 7일 그 다음에 21 맞니? 마이너스 7r 플러스 2에다가 r 마이너스 1 요렇게 되고요. 맞나? 잠깐만 나 뭐 잘못한 것 같아. 마이너스 들어가면 안 되지. 애초에 인수분해를 못해. 애초에 이거는 만족하는 실수가 없네요. 판별식 생각해봤을 때 이제 25 빼기 뭐 겁나 큰 거잖아. 그러니까는 말이 애초에 안 되는 거고 이거는 실근이 없습니다. 얘 탈락이고요. 두 번째로 5r에다가 r 빼기 1 얘가 2 플러스 2r 제곱일 경우 그러면은 3r 제곱 빼기 5r 빼기 2는 0 3 1 2 1 빼기 3r 플러스 1에 r 빼기 2가 0인데 r은 어쨌든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의 값이었기 때문에 얘는 안 되고요. r은 마이너스 3분의 1일 수밖에 없는 거야. 아주 깔끔하게 나오죠. r이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그럼 아까 요 식에다가 대입하면은 a에 대한 값도 구할 수가 있겠네? a에 마이너스 3분의 1이었으니까는 3분의 2를 곱하면은 5 곱하기 3분의 4 으악 하면 2 남을 거고 a는 10이네요. 그래서 an이라고 하는 이 수열은 10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에다가 n 빼기 1승이야. 여기까지 왔으면 거의 다 왔어요. 여기까지 질문 없죠? 구하고자 하는 거 보시면은 1부터 무한대까지의 이제 뭐 또 자연수가 되도록 해야 된대. 근데 an이 이렇게 수렴한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100an도 당연히 급수 계산했을 때 수렴할 거고 뭐 a의 3n도 당연히 수렴하겠지. 그러면은 서로 수렴하는 두 개는 쪼갤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계산을 때려주시면 아래로 갈수록 이게 잘 안 보여가지고 n은 1부터 무한대까지의 100 곱하기 an 빼기 m에다가 n은 1부터 무한대까지의 a의 3n이잖아. 이게 자연수가 되어야 되거든. 앞서서 an이 10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의 n-1승이었기 때문에 a의 3n은 10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의 3n 빼기 1승이야. 이거 가지고 그대로 또 계산해주면 되겠지. 이거 볼게요. 얘는 이제 공비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1 플러스 3분의 1 분의 100 곱하기 자 초항은 몇이야? 이거 10이잖아. 그치? 그럼 얘는 1000에다가 3분의 4니까 으악 죽어버리면은 750이겠네. 이거 750이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값은 m은 앞에 곱해져 있다 치고 공비가 몇이에요? 마이너스 3분의 1의 세제곱이지. 그러니까 1 플러스 27분의 1 두고 그 다음에 초항은 그냥 1 대입해주면은 10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에 제곱돼가지고 9분의 10이 될 겁니다.
뭐야 그러면은 얘가 m 곱하기 27분의 28 9 10 으악. 그러니까 이제 얘는 m 곱하기 14분의 15가 될 거예요. 아 그러니까 750에서 14분의 15m을 빼줬더니 얘가 자연수 집합 안에 들어가야 된대. 자연수래. m은 일단 14의 배수여야 돼요. 분모는 없애야 될 거 아니야. 14의 배수니까 제가 이 친구를 자연수 k에 대해서 14k라고 둘게요. 자 그러면 이 친구는 750 빼기 15k 이게 자연수가 돼야 되고 15로 묶어주잖아? 50 빼기 k다? k가 49일 때 최대예요. 그랬을 때 구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m이겠지 뭐. 자연수 m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자연수 m은 k가 49일 때 49 곱하기 14입니다. 그러면은 14 곱하기 50에서 14 빼주면 되는 거니까 700에서 14 빼주면 686이 정답이 될 거예요. 결국에 등비수열을 같은 개수만큼, 그러니까 똑같은 등비수열을 같은 개수만큼 더하고 빼고 해도 어차피 등비수열이고 절대값이 나온다고 너무 쫄지 말라는 거 내가 맨날 강조하는 거지만 보통 이런 식으로 그리고 수열 얘기할 때 사인 섞어가지고 1마 뭐 1마 해서 반복되게 만들 수도 있고 10 마 10 10 마 10 바꿀 수도 있고 이런 문제 유형이 실제로 뭐 올해인가 작년인가 나온 적도 있어요. 29번으로. 오케이? 넘기겠습니다. 30번. 대망의 30번. 얘가 좀 빡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 확통이랑 미적의 난이도 차이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확통 해설 강의 30분 안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20분대였던 것 같은데 확통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오케이 그러면은 fx가 ax 세제곱 뭐 이렇게 지랄 나와 있네요. 근데 a도 이제 3차항에도 a 들어가 있고 2차항에도 a 들어가 있고 1차항에는 b 들어가 있고 상수항엔 b 들어가 있어. 이걸 뭐 어떻게 알 수가 없어. 다 이제 뭔가 문제가 있어요. 함수를 정확하게 따질 수는 없고 그러면은 당연한 것부터 봅시다. 일단 a랑 b는 정수라고 하는데 뭐 a가 0일 수는 없겠지. 0이 돼버리면 얘가 그 1자식인데 그러니까 3자식이라는 거를 살리고 싶어서 a는 0일 수는 없고요. gx가 얘는 쉽습니다. fx 플러스 2야. 그냥 fx의 경향성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y축 방향으로 이만큼만 평행 이동한 그런 놈이야. 근데 얘가 합성함수죠. 그럼 이거를 지금 당장 따질 수가 없는데 잘 보시면 결국에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는 구간을 기준으로 보는 게 맞지. x가 0일 때랑 x가 2일 때를 기준으로 보는 게 맞겠죠. x가 0일 때는 일단 좌극하는 f0 플러스 2가 되겠지. 좌극하는 어차피 fx는 연속함수니까. 그리고 우극하는 마이너스 2 코사인의 4분의 파이의 f0이야. 잘 보시면 f0이 정확하게 뭔지는 몰라도 어쨌든 b에 대한 식으로 나오긴 하거든. 얘는 마이너스 b예요. 얘는 뭔지 모르겠지만 대입을 해보면 이게 대입하면 안 될 것처럼 생겼지만 대입해도 되거든요. 마이너스 2의 코사인에 4분의 어차피 근데 코사인 값은 우함수니까 4분의 파이에다가 b 플러스 1을 대입해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마이너스 2 코사인에 4분의 파이 b 더하기 2분의 파이. 그럼 이 친구는 각변환을 해줄 수가 있어요. 각변환을 해주면 2 사인에 4분의 파이 b가 되시겠지. 맞지? 아 그래서 뭐 지금 당장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함수가 x는 0에서의 좌극하는 마이너스 b고 우극하는 이런 식으로 생겨 먹었다라는 걸 알 수는 있죠. 연속인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x가 2일 때는 f2가
기똥차게 얘가 8a 빼기 8a 돼서 죽어버리고 2b 빼기 b 빼기 2가 돼가지고 b 빼기 2가 돼요 그냥. 그래서 f2 더하기 2로서 되는 이 우극한은 그냥 b예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 코사인의 4분의 파이의 f2라고 되는 거는 똑같이 계산해주면은 얘가 마이너스 2의 코사인에다가 4분의 파이의 b 빼기 2분의 파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은 얘가 우함수니까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고 그냥 우리가 아는 대로 마이너스 2의 사인에 4분의 파이 b가 나올 겁니다. 이 함수가요 역함수 hx를 가진대. 야 이거 오랜만이다. 역함수를 가질 조건이 뭐죠? 1대1 대응이지. 근데 이게 헷갈리면 안 되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게 f 프라임 그러니까 여기선 g죠. gx가 역함수를 가진다라고 했을 때 설령 gx가 아니 뭐 설령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g 프라임 x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거나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그런 거는 절대 아니죠. 불연속 함수일 때도 얘는 1대1 대응인 건 당연히 가능합니다.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뭐 30번 풀 정도면 이건 다 알고 있겠지. 혹시나 몰랐다라면은 체크해 주시고 이 문제가 요거에 대한 문제예요. 물론 연속일 수도 있어. 자 볼게요. B에 따라서 이제 모든 값들이 다 B에 대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B를 가지고 뭔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만약에 B가 0이라고 하잖아? 그러면 이거 0이죠? 이거 0이죠? 그러니까 G0이랑 G2가 모두 0이죠? 그러면 얘가 1대1 대응이 되겠냐? X는 0, X는 2 잡고 뭔지는 몰라도 이게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근데 여기 높이가 같은 거잖아. 이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든지 간에 1대1 대응은 깨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말이 안 돼요. B는 0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B가 만약에 플러스야. 그럼 어떻게 돼요? B가 플러스면? 어떻을까? 이렇게 뒀을 때 B가 플러스라고 한다면은 마이너스 B는 음수고 B가 양수죠. 그러니까 무조건 G0보다 G2가 더 큰 거야 지금. 정확히 말하면 이제 극한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X는 0, X는 2 이렇게 뒀을 때 이 왼쪽에서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는 몰라. 여기서 오른쪽에서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몰라.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가고 있을 거라는 거죠. 얘가 이런 식이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서 1대1 대응이 깨지잖아. 심지어 뭐 이렇게 생겨도 1대1 대응이 깨지는 거고. 그래가지고 이제 정확한 개형은 모르겠지만 왼쪽에서는 이렇게 증가하고 있을 것이고 오른쪽에서는 이렇게 또 증가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반대로 이렇게 감소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겹치니까 안 되는 거 알죠? 자, 그래서 이 안에 여기 안에서 얘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건데 실제로 이 함수가 이 함수가 아니지. 요 안에 있는 이 함수가 얘도 1대1 대응이 돼야 될 거 아니야. gx 전체가 1대1 대응이니까 당연히 이 친구도 1대1 대응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 구간 안에 x는 0부터 x는 2 사이 구간에서 이 친구는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해야 돼. 그러면은 케이스가 두 가지 나오는 거 아니야? 얘가 정확히 이렇게 맞춰지면서 이렇게 올라가던가 또는 뭐랄까 이런 식으로 되던가 둘 중 하나겠지. 그치? 자, 그렇다면 b를 가지고 조금 더 주물러 걸어볼까? 마이너스 b 2 사인의 4분의 파이 b 이걸 가지고 볼게요. 사인의 4분의 파이 b는 사인 값이
마이너스 2라고 1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 마이너스 2라고 1 사이의 값이잖아, 얘는. 그러니까 이 전체 값 얘는 2랑 마이너스 2 사이예요. 맞죠? 요거를 내가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 b는 정수거든. 지금 요 그림에서 빨강색 상황의 경우에는 이제 g0이 그냥 마이너스 b고, 얘가 지금 y는 마이너스 b고 얘가 y는 b니까 g0이 마이너스 b고 g2가 b인 상황이 빨간색 상황이야. 그리고 파란색 상황은 g0이 b고요, g2가 마이너스 b인 그런 상황이야. 둘 중에 어느 상황인지를 내가 체크를 하고 싶은 건데, 그래서 보시면 내가 얘를 가지고 따져보면 빨간색 경우가 되기 위해서는 2의 사인의 4분의 파이 b 얘가 마이너스 b가 되어야 되거든. 그치? 그러면 사인의 4분의 파이의 b가 마이너스 2분의 b고요. 지금 요 값이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의 값이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b로 가능한 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다섯 개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 와중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0은 안 돼요. 그럼 4개 중에 하나인데 이거랑 이것도 안 돼요. 왜? b에다가 뿔마 1 대입하면은 사인에 4분의 파이에다가 뭐 뿔마 1 들어가 있잖아. 근데 이거는 어찌됐든 간에 뭐 2분의 루트 2 꼴이거든. 근데 얘는 이제 2분의 1 꼴이잖아. 둘이 맞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다 안 되고 마이너스 2나 2 둘 중 하나일 거야.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해보면요, 사인에 4분의 파이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해지면은 사인에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돼가지고 마이너스 1. 근데 여기 들어가주면은 1이죠. 안 돼요. 사인에 그러면은 4분의 파이 b에다가 2를 대입했을 때는 사인에 2분의 파이가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애초에 빨강색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 경우가. 너가 안 되고 파란색이 정답이에요. 이렇게 생겨먹은 거야. 아까 b에다가 0을 대입하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뿔마 1을 대입했을 때는 이제 2분의 루트 2꼴이랑 2분의 1꼴이기 때문에 안 맞고, 근데 b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는 이제 부호가 서로 반대였기 때문에 틀린 거였잖아. 근데 요 경우는 아까랑 다르게 그냥 부호만 완전 반대가 된 거라서, 그래서 굳이 더 따져볼 필요 없이 얘가 맞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해됨? 좋습니다. 그러니까 b가 0보다 크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생겼고요. b가 만약에 0보다 작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 뭐 다시 볼 필요 없다. b가 0보다 작으면은 굳이 이걸 모든 가정을 따질 필요가 없어요. x는 0이고 x는 2라는 건 똑같이 나오고, 이제 얘는 이렇게 생겼겠지.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봤을 때 함수값을 대입을 해보면요, 자 이거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얘가 y는 마이너스 b일 것이고 얘가 y는 b겠죠. 됐나요? 그럼 둘 중에 어느 것이냐? 그게 이제 두 번째 관문이 되는 거야. 첫 번째 관문은 지금 얘가 이 방향이냐 이 방향이냐를 결정하는 게 첫 번째 관문이었고, 지금 두 번째 관문은 그래서 b가 0보다 크냐 작냐. 사실 결론부터 놓고 말하자면 둘 다 되기는 해요. 그래서 최대값 구하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개빡치지. 하지만 반대로 얘기했을 때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한 케이스에서 마이너스가 나오고 한 케이스에서 플러스가 나오면 나는 무조건 플러스를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만약에 플러스를 계산을 해봤을 때 답이 없어. 안 돼. 그러면 마이너스를 봐야 되는 거지. 굳이 마이너스일 때 상황을 먼저 보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H'의 마이너스 루트 2의 값을 구해보겠습니다.
h 프라임의 마이너스 루트 2값. 얘는 역함수의 미분법에 의해서 1 나누기 g 프라임의 h의 마이너스 루트 2야. 근데 이제 얘가 k라고 두면요, gk가 마이너스 루트 2잖아. 잘 봐봐. 아, 그리고 이제 b의 값에 대해서 요 경우에서는 아까 b에다가 2를 대입했을 때 성립했겠죠.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건 마찬가지로 똑같이 2 마이너스 2 이렇게 생겼겠지. 자, gk가 마이너스 루트 2이기 때문에 요 값이 이렇게 관통해요. y는 마이너스 루트 2. 요 값이 k인 거야. 근데 잘 생각해봐라. 얘가 1 나누기 g 프라임 k잖아 지금. k 값에 대해서 g 프라임값 무조건 감소하고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거 무조건 음수 아니야? 0번 작거나 같겠지. 근데 반대로 여기다 생각을 해보면 똑같은 식에다가 y는 마이너스 루트 2 대입하면은 이 k 값에서 무조건 증가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값에서 h 프라임의 마이너스 루트 2라고 하는 거는 플러스겠죠. 아, 무조건 얘를 먼저 봐야겠네. 요걸 계산을 해봤을 때 답이 없으면 이거를 봐야지. 오케이? 자, 그러면은 b가 0보다 작고 심지어 b가 마이너스 2일 경우를 보겠습니다. b가 마이너스 2일 경우. 자, 그러면은 이걸 좀 지워볼까? 이거 지워도 되겠지? 지울게요. 얘를 옮기자. 잠깐만. 요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뭘 결정해야 되냐? 아, 마이너스 2에 뭐 코사인 4분의 파이 fx에 대해서 이제 합성함수잖아요. 요 친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나는 별로 관심이 없어 지금. 뭐 어떻게 생겼겠지. fx는 지금 이 범위 안에서는 원래 fx가 감소를 하고 있었겠지. 근데 지금 문제가 이 안에서 원래 fx의 값이 있었을 거 아니야. x는 0부터 x2 사이에서. 근데 그 친구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를 모르는 게 문제인 건데, 이게 합성함수가 1대1 대응이면요, 속함수는 1대1 대응이어야 돼요. 물론 겉함수도 해당하는 치역 범위 내에서는 1대1 대응이 돼야 돼.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x는 0이랑 x는 2라고 하는 이 구간 사이에서 fx는 1대1 대응이에요. 얘가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이게 딱 안 와닿을 수 있지만 생각해보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인 거고, 왜 그러냐면 야, f의 x1이랑 f의 x2가 같대. 그러면은 이 각각의 값들을 g에다 대입해봐. 그럼 gx1이랑 gx2가 같은 거잖아. 그럼 1대1 대응 아닐 거 아니야. 말이 안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fx가 1대1 대응이라고? 그러면은 이 구간 안에서 0하고 2 사이 구간 안에서 fx가 증가할까 감소할까? 감소하는 거 아니야? 왜? x는 0이랑 2를 기준으로 좌우에서 이거는 단순히 그냥 fx의 개형을 2로 위로 올린 것 뿐이야. f0이 지금 f2보다 큰 거예요. 근데 x는 0이랑 2 사이에서도 fx가 감소를 하고 있어야겠지. 그러면 증가하고 있으면 이게 말이 되냐? 그쵸? 아, 그러면 종합을 해보면 fx는, 아 이거 왜 이래, 이거 렉 걸린다. 실수 전체에서, 어우 렉 겁나 걸리는데? 실수 전체에서 감소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f 프라임 x에 대해서 판별식을 쓸 수가 있겠죠. f 프라임 x는 3a
x 제곱. 왜 이렇게 렉 걸리냐 이거. 마이너스 4ax. 그다음에 플러스 b. 이게 f 프라임 x니까 4분의 판별식. 얘는 4a의 제곱 빼기 3ab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잠깐만. 근데 b가 이제 정해져 있지. b가 마이너스 2죠. b가 마이너스 2니까 여기서 플러스 6a가 되겠지. 그럼 얘는 2a로 묶었을 때 2a 플러스 3,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고, a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분의 3에서부터 0까지입니다. 근데 a는 아까 정수라고 하지 않았나? 0이 아닌 정수였잖아. a는 마이너스 1이지. 아주 조건이 기똥차게 맞아 들어가죠. 자, 그러면 fx가 결정이 된 거지. fx는 앞서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는 마이너스 x 세제곱, 외워가야 돼. 오케이. 마이너스 x 세제곱에 그다음에 플러스 2x 제곱 빼기 2x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고요. f 프라임 x는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4x 빼기 2에 이렇게 나올 겁니다. 함수가 사실 결정이 났으면 거의 끝난 거지. 자, 구하고자 하는 거 볼게요. h 프라임의 마이너스 루트 2였으니까 얘는 아까 말했다시피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이때 알파 값은 그냥 우리가 g 알파가 마이너스 루트 2를 만족하는 그런 알파 값을 잡은 건데, 이제 그때 해당하는 g의 함수가 이 합성함수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2의 코사인의 4분의 파이의 f 알파, 너가 마이너스 루트 2인 것이고, 코사인의 4분의 파이의 f 알파 값이 2분의 루트 2야. 뭔가 특수각이 나오기는 했어. 근데 f 알파가 정확히 결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네? 심지어 코사인 함수는 주기 함수잖아. 하나의 주기로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주 무한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이 f 알파의 범위를 제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f 값이 f0이 0이죠. f2가 마이너스 4죠. 그쵸? 근데 이 친구 x는 0에서 그냥 쭉 감소하는 함수였잖아. 그럼 0에서부터 2 사이에서 fx의 값은 마이너스 4부터 0 사이 아니야? 그치. 근데 내가 알파라고 뒀었나 원래? k라고 두지 않았냐? 그치. 나 여기서 내가 뭔가 실수했네. 실수가 아니라 여기에 k가 있는데 내가 여기다가 k를 쓰면 안 되고 이거 알파로 썼어야 되는데 이걸 실수했네. 이게 다른 거죠? 알파입니다. 이것도 알파. 그래가지고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알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여기선 틀린 게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 알파 값은 0에서부터 2 사이의 값이었잖아. 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친구니까. 그럼 뭐 f 알파의 값이 마이너스 4에서부터 0 사이에 존재해? 그러면 코사인 4분의 파이의 f 알파가 2분의 루트 2가 되기 위해서는 이 친구가 몇이 돼야 돼? 뭐 4분의 파이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4분의 파이일 수도 있고, 4분의 7 파이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4분의 7 파이일 수도 있고, 뭐 계속 갈 거 아니야. 근데 그 중에서 이 범위 안에서 만들 수 있는 값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 f 알파가 마이너스 1일 때. 되게 깔끔하게 잘 맞아떨어지네. 아주 잘 만든 문제라고 나는 생각해. 어려운 건 둘째 치더라도 따져야 될 게 굉장히 많죠. f 알파가 마이너스 1이야?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네? f 알파는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더하기 2알파 제곱 빼기 2알파가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은 0.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 1로 해볼까? 0. 아, 깔끔하게 나오네. 알파 빼기 1에다가 마이너스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빼기 1인데 딱 봐도 얘는 이제 안 될 것 같죠? 이거는 그게 없습니다. 식은이 없습니다. 알파가 1이야. 그럼 봐봐. 아유 힘들다. G 프라임. 지금 이 식에서 내가 구하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알파 1인 거 찾았으니까 G 프라임 1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최종적으로. 얘 미분하세요. 이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아니 플러스구나. 2분의 파이에 사인에 4분의 파이의 fx에다가 f 프라임 x를 곱한 거지. 그쵸?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알파 값을 대입을 해주면 알파를 대입을 해주면 f 프라임 알파 값은 몇이냐? f 프라임 알파 값은 아유 왜 이렇게 다 왔다 갔다 하는 게 많아. f 프라임 알파는 마이너스 3 알파 제곱 더하기 4 알파 빼기 2였는데 알파 값이 마이너스 1이라며. 알파 값이 1이라며. 그럼 얘는 또 마이너스 1이겠네? 아이고 얘가 마이너스 1 너가 왔다 갔다 하니까 너무 헷갈린다. f 알파 마이너스 1이었지. 얘가 마이너스 1. 그러면 이제 4분의 마이너스 파이니까 이거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그러면은 이거 플러스 플러스 되면서 진짜 아주 레전드네. 4분의 루트 2의 파이. 얘가 G 프라임 알파입니다. 그 말은 구해야 하는 거는 이 친구가 아니라 요거죠? 얘는 그러면은 4 루트 2 파이 2 루트 2의 파이. 그래서 K 값이 2 루트 2일 때가 최대가 되는 거야. 그거 제곱하면 정답은 8이죠. 굉장히 왔다 갔다 하고 좀 어수선했는데 이거는 차마 막 어렵지 않습니다라는 말을 못 하겠다. 생각보다 따져봐야 될 것도 좀 많고 모르겠어. 이게 미적분이 어디까지 고여버릴지는 모르겠는데 최근 나오는 이 양상으로 보면 뭐 얘가 평가원은 아니긴 하지만 꽤나 난이도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한번 짤막하게만 다시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해주면 내가 너무 왔다 갔다 한 것 같아 좀 미안해가지고 뭐 길게 안 할 거니까 fx 값이 뭔지를 모른다. 나는 이게 다 미지수가 범벅이야. 짜증이 나서 뭐 정수라는 것만 체크를 해보고 넘어갔어. 그 다음에 이 gx가 x는 0이랑 2에서 쪼개져 있는 그런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인데 얘가 역함수를 가져야 돼. 역함수를 가진다는 얘기는 이거는 1대1 대응을 만족한다는 얘기니까 이제 fx 플러스 2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별거 없어요. fx의 개형은 그대로 따라가는 거고 이 친구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이걸 가지고 생각을 해보니 f0이랑 f2의 값을 대입을 해보니까 뭔가 이제 b에 대한 값으로 나왔어. 근데 그 값을 다시 한번 이 함수에다 대입을 해보니 b의 값이 이제 뭐 뿔마 2로서 가능하다라는 걸 알게 됐어. 근데 b가 그러면 2일 때랑 마이너스 2일 때가 존재할 텐데 b가 2일 때를 대입을 해보니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아니지. 말은 되는데 이제 요 값이 음수가 나오고요. b가 마이너스 2의 경우에는 구하고자 하는 값이 양수가 돼가지고 k 값이 최대가 된다면 바로 그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죠. 그러면은 이제 b가 마이너스 2일 때를 봐야 되는 건데 그 b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고서 fx를 생각을 해보니 fx는 기본적으로 x가 0이랑 x를 2를 기준으로 양옆에서는 얘는 감소하고 있는 함수야. 근데 지금 x가 0이랑 2 사이에서의 fx의 개형을 내가 모르지만 지금 주어져 있는 이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fx도 1대1 대응이 되어야 된다고. 맞죠? 근데 f0이 f2보다 크니까 당연히
그 구간에서도 감소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fx는 그냥 실수 전체에서 쭉 감소하는 그런 함수였던 거고, 그 말은 이제 f 프라임 x를 생각을 해봤을 때 무조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고, 그걸로 a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뽑아냈습니다. a가 마이너스 1인 거 구했고 b가 마이너스 2인 거 찾았으니까 그걸 대입했을 때 fx 나오고 f 프라임 x도 나오고. 근데 막상 구하는 걸 보니까 또 만만치가 않네. g 알파가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도록 하는 알파를 찾아봤더니만 그 알파 값이 1이 나왔어. 그치? 알파 값이 1이 나오고 그때에서 이제 f 프라임이랑 f 알파랑 다 구해보면 되는 거였는데, 그 과정에서도 이 마이너스 2의 코사인의 4분의 파이 fx라고 하는 이 값이 정확하게 마이너스 루트 2를 만족을 시켜야 됐는데, 그때 코사인의 4분의 파이 fx가 그러면은 2분의 루트 2가 돼가지고 실제로는 이게 졸라 많을 것처럼 보이지만 뭐 x는 0이랑 2 사이에서 fx의 범위가 해봤자 마이너스 4에서부터 0 사이의 값이었다. 그러니까는 가능한 거는 f 알파가 마이너스 1인 경우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신 거죠. 네, 처음부터 알파는 1을 구할 수 있는 건 아니겠다. 내가 중간에 뭐 실수했는데, 아무튼 a 구하고 이제 뭐 쫙 해서 f 알파 구하고 그 다음에 알파를 구하고 그 다음에 대입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답이 나온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정답은 8이에요. 뭐 정답이 뭐가 중요하겠냐면은, 이렇게까지 하면 우리 미적분 풀이가 끝이 났고요. 이제 16,500명인가? 그거밖에 안 하는 우리 선택받은 자들이 하는 기하, 수능 전에 마지막 기하 해설 강의 찍으러 가보겠습니다. 수능 공부 마지막 힘들 텐데 화이팅 하시고 내년에 보지 맙시다. 한 번에 대학 가셔야 돼요. 알지? 바이바이.